1번은 그래도 정말 생활 습관이에요.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골밀도와 근육량과 콜라겐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어서 먹는 것도 당분이랑 이제 정제된 밀가루 우리 몸을 늙게 만들어요. 또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면은 좋은 호르몬을 착즙한다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정말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셀코TV 탐나는 일상 이유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다이어트 진료 외에 또 다른 어떤 진료를 보시죠? 많이 보시죠? 저는 이제 예뻐지게 하는 예뻐지게. 네, 피부과 쪽 진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예뻐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일단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단 늙으면은 너무 이제 어렸을 때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덜 예뻐지긴 하거든요. 이제 사람은 어떻게든 좀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이런 것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요런 유전적인 또 이게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화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동안이면 아무래도 이제 얼굴부터 생각나잖아요. 얼굴 동안을 위해서, 얼굴을 늙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얼굴이라고 하면은 이제 얼굴에 그냥 딱 눈, 코, 입 있다. 이거뿐만 아니라 피부를 생각해 보면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지방층, 그 밑에 근육층이 있고요. 제일 아래층에 제일 맨 안쪽에 뼈가 있어요. 근데 이제 표피, 진피, 지방, 근육, 뼈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좀 신경 쓸 수 있는 거는 진피층과 지방층과 근육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은 일단 진피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진짜 피부, 진짜 피부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진피층에 노화가 생기면 대표적으로 주름이 생기고요. 색소가 생기고요. 기미, 잡티 같은 거. 그리고 또 피부가 얇아지면서 피부가 흐물흐물해져요. 이거를 이제 각각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을 발라야 돼. 우린 날 흐리고 이럴 때는 그냥 안 발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꾸준히 항상 바르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단 우선 생각하기에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거는 그냥 색소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기미나 잡티 이런 거. 근데 이제 자외선은 광노화라고 해서 피부에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늙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피부 안에서 활성산소를 만들고요. 그럼 그게 이제 유전자 같은 거에서 조금 이제 파괴를 시키면서 돌연변이를 만들면서 피부를 늙게 만들고 콜라겐 구조도 파괴를 시켜서 사실 빛 때문에 주름도 생기는 거고요. 색소도 생기는 거고 콜라겐도 이제 빠지면서 흐물흐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게끔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밑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단계 밑으로 이제 지방층. 네, 지방층을 관리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층은 우리 몸의 전체 지방은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살을 빼거나 할 때도 뱃살은 빼는데 얼굴살은 찌게 하고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지방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 지방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체중 자체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살이 쪘다 빠졌다 하다 보면 얼굴 살도 쪘다 빠졌다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방층의 탄력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층이라는 게 콜라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부를 이렇게 탱탱하게 보이게 하는 콜라겐은 진피층 구조에 있고요. 진피층. 지방층은 그 밑에. 그 밑에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층인데 우리가 얼굴을 보면 이렇게 꼬집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 보면 사람마다 두께가 다 달라요. 이게 피하 지방의 대략적인 두께라고 생각할 수가 근데 있거든요. 우리 지방은 몸에 쌓이는 지방은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 안 좋지는 않죠. 지방도 역할이 있고 필요하고, 얼굴 지방은 특히나 얼굴에 있는 지방은 구획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주머니가 있고 요렇게 생긴 주머니가 있고 요렇게 생긴 주머니가 있고, 그런데 이 지방층이 적절하게 딱 근육층에 예쁘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아기 얼굴처럼 예쁘게 포동포동한 얼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피가 있고 이제 지방이 있고 그다음 밑에가 근육층이 있는 거예요. 근육층이 있죠. 근육층을 생기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굴 근육층을 생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얼굴 근육이 뭘까요? 이거 표정 근육 아니에요? 맞아요. 표정을 쓰는 게 얼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근육은 따로 평소에 막 운동하듯이 얼굴 근육을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표정 관리를 하시는 게 곧 얼굴 근육 관리입니다. 표정. 근데 표정 관리. 잘 웃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잘 웃거든요. 근데 저는 눈가 주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나쁜 주름은 아닌데. 맞아요.
일단 주름이니까 이런 걸 자꾸 없애려고 네. 어떤 여성분들 보면 웃을 때 자꾸 하하하 이러고 여기를 잡고 웃어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웃으면 팔자주름도 생기는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다 근육층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관련이 있죠. 말씀 주신 눈가주름이나 팔자주름 이런 주름은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생기더라도 좀 보기가 좋은 주름인데 보기가 안 좋은 주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간주름. 여기도 있어요. 화나 보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많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미간주름 화나 보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얼굴이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웃으면 중안부의 근육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웃으면 여기 근육이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얼굴이 짧아 보이고 좀 동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반대로 웃지 않으시고 얼굴에 하안부 근육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여기 왔는데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그 중년 분들을 제가 바라보면은 입을 이렇게 무의식 중에 여기에 자갈적 근육을 이렇게 올리고 입꼬리를 내리고 입을 튀어나오게 해서 이 표정을 다 짓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점점 치아도 조금 돌출되고 입꼬리는 내려가고 턱 끝도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안부의 근육을 많이 수축하게 되다 보면 중안부의 근육은 수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서로 당기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안부가 점점점 길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얼굴이 중안부가 길어지면 노안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 세 부분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어떻게 보세요? 돈인가요? 시술해야 되나요? 근데 1번은 그래도 정말 생활 습관이에요. 정말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하고 이렇게 할 때 특히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성장 호르몬이 골밀도와 근육량과 콜라겐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자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네, 이른 시간에 한 11시부터 3시까지 잘 주무시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구나.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몸에 당분이랑 이제 정제된 밀가루, 너무 달고 막 이렇게 밀가루가 많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AGE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데, 그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온몸에 막 염증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을 늙게 만들어요. 구석구석 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서 그거를 잘 지켜야 되고, 또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면은 칼로리를 막 써서 다이어트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은 호르몬을 착즙한다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칭 이런 것만 꾸준히 해주셔도 정말 좋아서 요 3가지는 정말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나요?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좀 덜 받을 수는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네, 맞아요. 이런 것도 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병원을 찾지는 말라. 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면은 말 그대로 돈만 날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막 50년, 60년 동안 정말 안 좋게 해가지고 생활 습관 나쁘게 하셔서 다 늙어서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일주일 만에 좋아지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피부도 탄력을 잃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단백질 많이 섭취하나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그게 다 피부와 머리카락으로 가는 건 아니어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이제 잘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단백질이나 그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양제를 좀 챙겨 먹어요. 그래서 비오틴이랑 맥주 효모를 그런 게 도움이 돼요? 네네네. 저는 이제 탈모에도 도움이 되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그래도 좀 오셔야 됩니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병원에 저는 무작정 오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정말 병원에서의 작은 터치만으로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얼굴 표정 지하철에서 이제 이게 휴대폰 보면 전부 다 여기 근육 이렇게 올리고 입꼬리 내리고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고, 또 눈이 안 좋아지니까 다들 인상을 찌푸리고 계세요. 안 보여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딱 굳어져서 근육 쓰는 습관이 미간을 찌푸리고 이제 입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습관이 굳어졌는데, 그 이후에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의 힘을 딱 빼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 그 근육의 힘을 안 쓰는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글쎄요, 너무 저도 많이 그 생각이에요. 하시는데 내가 보톡스를 한 번 맞아서 네. 이게 힘을 안 쓰는 습관으로 습관 교정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안 맞아도 돼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책을 내셨어요? 제 책의 제목이 이제 다이어트 책이기는 한데 다이어트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책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책 제목이 기분이 식욕이 되지 않게입니다. 아, 기분이 식욕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열 받는다고 양푼에다가 비빔밥 확 해야지. 맞아요. 이런 거. 요렇게 되지 않는 내가 우울하다고 단 거 막 먹고. 이런 거. 이 험난한 어려운 세상에 내 기분,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잘 살아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은 너무 힘들고 기분이 안 좋은 걸 또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또 살이 점점 찌고 그다음에 막 그렇게 살찌면은 기분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고 좀 내 기분과 내 식욕과 내 몸, 마음 전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요것과 관련해서 쓴 제 책이 기분이 식욕이 되지 않게고 사실은 제가 이제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다 보니까 좋겠다. 저희 세대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게 요런 정도 제 또래의 친구들의 고민이 이제 좀 잘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40, 50대, 60대 분들이 너무 제 책을 좋아하세요. 알고 보니까 이제 또 당뇨나 요런 이제 신체 문제,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시고 그렇죠. 또 갱년기가 있으시다 보니까 한 20, 30대보다 더 기분 조절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제 책을 이제 병원에 오셔서 병원에 막 좀 진열이 돼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는 저도 읽고 딸한테도 추천해주고 같이 살 빠졌다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후기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사람이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참 생기 있고 젊게 살 수 있는데 맞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맞서서 이제 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정신 더 차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이게 바로 건강에 대한 얘기니까 쭉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유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